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타타파의 심층분석 2월 6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오늘 뉴스들이 있었는데 워낙 당내 문제가 요즘 혼란스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당내 문제에 너무 신경 쓰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뉴스들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장동 50억 곽상도 공소기각의 아들 무죄까지 나왔습니다. 곽상도 아들이 민간 사업자들로 맡은 50억이 뇌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소된 곽상도도 공소를 기각했어요. 이거 어느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31살짜리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어떤 국민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래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건에 대해서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앞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제 뇌물을 줘야 되는 어떤 위치에 있거나 뭔가 로비를 해야 되실 분들은요 퇴직금으로 주세요. 퇴직금으로 주면 안 걸립니다. 아시겠죠? 이젠 여러분들 뇌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직자들에게 아들이나 딸 어디 인턴 1년만 하고 퇴직금으로 주세요. 안 걸려요. 50억을 퇴직금으로 주면 이젠 안 걸립니다. 이제 뇌물은 퇴직금으로. 명판결입니다. 뇌물은 퇴직금으로. 예. 조국 장관 딸은 장학금 600만 원이 유죄가 나왔었어요. 곽상도 아들 50억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2030 여러분들 조국 딸 조민 씨가 장학금 600만 원 받았다고 그렇게 분노를 하시더니 곽상도 아들 31살짜리가 50억 원 퇴직금을 받았는데 조용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극우화됐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적어도 2030이 진영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나 이런 불합리한 거에서 비판을 한다 그러면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31살 지금 먹고 있는 2030 여러분들 직장생활 2, 3년 한 다음에 50억 주는 회사 있습니까? 그 다음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 후 첫 미국을 방문하십니다. 외교 안보 회고록 영문판을 출간해서요. 뭐 책을 출간해서 방미를 하는 게 아니라 5일날 국제문제 싱크탱크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퇴임 후에 해외 방문은 처음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저는 계속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저 더민혁과 그 더민혁을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파리하는 의원들과 일부 저 하바리 지지자들이 문조털레 하면서 심지어 문어게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문재인을 악마화시키고 어떻게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을 문어게인 이러면서 윤어게인 같은 극우의 언어로 전직 대통령을 비판합니까? 선을 넘은 거예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데 책임이 있다라고 해도 그러면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라고 해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아픈 역사도 민주당의 역사예요. 저는 구독자가 떨어지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었고 우리에게
국뽕을 취하도록 대통령이라는 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저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문재인도 민주당의 소중한 대통령이었어요. 문재인을 윤석열과 비교해가면서 문 어게인 하면서 문조 털래 이런 일베의 언어로 민주당 전직 대통령을 비판하는 자들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에도 그런 짓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그 인간들은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이재명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는 놈들이에요. 우리라도 그러지 맙시다. 잠깐 정치라는 게 영원할 수는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할 때는 욕 엄청 먹었습니다. 서거하시고 나니까 그때는 몰랐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던 새끼들이 바로 입진보 새끼들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에 돌아가신 다음 같이 지지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가는 거는 입진보 새끼들의 공격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똑같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에게 정권을 뺏겼어요.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가슴속에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과 민주진보를 위해서 5년간 국정 운영을 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사람도 잘못 보고 윤석열이라는 정부를 만드는데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책임을 윤석열이 워낙 개판을 쳐서 사람들이 분노의 수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민주당의 역사인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라도 그러지 맙시다.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당의 역사를 지우는 거예요. 누군가는 단절시키고 싶은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에서 끝내고 싶은 겁니다. 문재인이라는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대통령을 지우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다 본인들에게 돌아가요. 늘 정치는 공과 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바닥에서 뭣도 아니지만 정치권에서 없는 의리라도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제가 젊다는 증거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예고 좀 합시다. 뭐 오늘은 너무 길게 똑같은 얘기 여러 번 안 할게요. 일단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난리가 났죠. 무슨 대외비 문건이 이미 있었다라고 그래서 합당 문건이 있었다. 연병들 합니다. 뭐 밀실 합당이냐 뭐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요. 7장짜리 문서인데 민주당 사무처가 작성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 뭐 앞으로 합당의 프로세스나 일정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하나 물을게요. 이게 왜 문제인가요? 이게 왜 문제인가요? 당대표가 합당을 제안했으면 당연히 사무처에서는 앞으로의 타임라인과 앞으로의 일정을 짜는 거예요. 지금 회사를 다녀보시거나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분들 있죠? 그 회사의 대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요. 실무자들은 이거를 미리 유추해갖고 예상 시나리오를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민주당의 사무처가 왜 존재합니까? 당대표가 발표하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왜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합당 시나리오를 예상으로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서는 대외비예요. 이게 뭐가 심각한 거냐면, 대외비라는 건 당내에서 절대 유출하면 안 되는 문서가 어떻게 동아일보로 흘러나갔냐 이거죠. 민주당이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조중동 동아일보에 흘러나갔냐가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7장을 인수를 했어요. 이 대외비가 어떻게 흘러나갔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흘러나온 거 제가 분석을 좀 했어요. 2월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신고를 마친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그냥 예상이잖아요. 2월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왜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냐? 합당을 해야지 지방선거에 공천과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빠듯하니까 어떻게든 그 전에 합당을 하고 실무적인 작업을 한 다음에 5월 8일까지 모든 경선을 마친다는 게 민주당에 당연히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무조건 쉴드 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은 왜 빼요? 2014년 김한길 안철수 체제 같이 합당 방식이 아닌 2021년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흡수합당 방식을 한다. 이런 말을 안 하죠.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정청래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거나 민주당이 잘 방해하는 거 이런 얘기 안 하죠. 지금 이 문건에서도 흡수합당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요. 정청래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당의 사무랑 당의 사무처나 사무총장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냥 반 정청래 인사들이 그냥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한 다음에 일정을 잡아갖고 사무처에서 만드는 거를 마치 야합으로 합당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 같이.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선거할 때 KBS나 MBC나 전부 당선됐을 경우 떨어졌을 거 영상을 다 찍어 놓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이미 다 정해놓고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당 지도부의 핵심 당직자가 문건은 실무자가 합당 선례에 따라서 이미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떤 식의 조건이 있었는지를 정리한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당대표가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했었다? 마음을 정해놓고 했었다라고 하면 합당 제안합니다가 아니라 합당을 결정합니다라고 했겠죠. 정말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만 요구하고 있는 더민초, 더민혁, 이현주, 황영선, 강득구. 저는 이번에 그들의 실체를 봤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 너무나 1도 비껴나가지 않는. 그 다음에 오늘 정청래 대표께서는 지금 뭐 최고위원들 직접 만나고 오늘 삼선 의원, 재선 의원 다 만나는데요. 더민초만 제일 연병을 떨고, 왜 그러면 계속 말씀드린다. 더민초는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인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추천돼서 들어온 인사들이 40명 가까이 돼요. 지금 그 중에서가 한 30명, 한 30명 가까이 돼요. 나머지 10명 정도는 뭐 그냥 다른 계통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30명, 즉 반 정도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하는 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결국은 더민주 혁신회의가 본인의 본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난리를 칩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이 정치판을 봤는데 초선들이 연병하는 정당 처음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민주당의 역사 중에 초선들이 난리 쳐갖고 당대표를 흔드는 건 처음 봤어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중진들이 개판치고 초선들이 오히려 중심을 잡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는 공천 물갈이를 하면 좀 신선하고 좀 참신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지금 더민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공천을 받아서 들어온 들이 구태를 하는 거예요. 초선들이 오히려 구태 공천권 벌써부터 배지 단지 2, 3년밖에 안 된 인간들이 다음 배지를 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밑에 자기가 재선을 했을 경우에 초선들, 자기 개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초선들이 난리치는 거는 저 정당에서 처음 봤어요. 지금 당연히 당의 재선이나 삼선 중진들은 이런 걸 갖고 당이 너무 시끄럽다, 빨리 매듭 빌자, 이런 겁니다. 왜 그러면 초선들이 난리칠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을 했어요. 왜 이번에 더민주 혁신회의나 초선들이 이렇게 난리를 칠까? 특히 왜 더민혁이 뒤에서 연판장을 돌리고 서명을 받고 왜 일치를 할까? 이거구나. 제가 퍼즐을 하나 풀었어요. 제가 요즘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죠. 지난 전당대회 때 박찬대는 처음에 나올 마음이 없었다.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일찌감치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을 의사를 내비쳤을 때 처음에 사실 적수가 없었죠. 근데 박찬대가 나올 마음이 없었는데, 나중에 박찬대가 이 더민혁과 더민초 이런 애들에게 등 떠밀려서 나왔다. 근데 이거 나오려는 걸 알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경로로 박찬대에게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근데 3번이나 말을 안 듣고 박찬대가 나왔다. 이건 팩트거든요. 왜 그랬을까? 박찬대는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왔을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 더민혁은 박찬대를 꼭 밀라고 했고,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돈이었어요. 돈. 왜 돈이냐면 이게 돈이 걸렸구나. 여러분들 지방선거랑 총선이랑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응? 지방선거랑 총선이 뭐가 다르냐면요, 총선은 국회의원들 배지를 달아주고 권력을 쥐는 거예요. 지방선거는 돈이 걸려있는 선거예요. 아니에요. 지방선거는 돈이 걸려있는 선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은 예산을 관리 감독하고 깎거나 증액을 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들이나 구청장이나 이 작은 기초단체장들이나 지자체장들은요, 돈을 직접 만져요. 더민혁이 자기네 조직이 살라 그러면 여기저기 지자체장들이나 담은 구청장들이라도 지네가 해먹어야지 더민혁이 세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제가 이런 결론, 이거였구나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2028년 되면 난리를 쳐도 되는데, 왜 벌써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리를 쳤을까? 얘네들은 지금 더민혁은 원외 위원장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구당이 없어졌어요. 지구당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은 자금력이 없어요. 후원금도 받지 못해요. 그럼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더민혁 출신들이 구청장, 시장, 시의원, 구의원 이쪽을 차지해야지 지네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주무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냐? 더불어민주당 더민혁이라는 이 집단이 있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국회의원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더민혁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도전 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의원을 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의원을 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장을 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청장을 노리는 각계각층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더민혁은 무조건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의원부터 기초단체장까지 다양한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거예요. 공천 후원금 비리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민혁이라는 단체 안에서는 굉장히 국회의원 닮만한 인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의원, 구청장만 하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다양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다 챙겨줘야 될 거야. 더민혁이라는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장 이 사람들에게 각계각층의 어떤 그 공직을 줄 수 있거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지방선거야. 왜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는 기껏해야 보좌관 9명이야. 그치? 더민혁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개국공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챙겨주려고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는 기껏해야 본인만 좋은 것이고 나머지는 보좌관이란 말이야. 근데 시장이나 구청장으로 하면 어떻게 돼?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있는 것이지. 맞죠? 시장만 달아도 그 밑에 시의 국장, 비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있는 거지. 왜? 재정을 잡고 있거든. 여러분들 작은 시들 웬만하면 예산이 5조, 10조 이래요. 그러면 더민혁이라는 이 조직들 처음에 박찬대를 인천시장으로 밀라고 왜 했겠어요? 인천시장 가면 어떤 애들이 여러분들 요번에 박찬대 인천시장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다 어떤 애들이 그 인천시장 주변에 포진하는지 보세요. 응? 가만 생각했어. 국회의원은 사실 돈이 없거든요. 국회의원은 권력이에요. 권력과 겨우 일자리 봐야 9명이란 말이야. 원래 할 수 있는 게 공식적으로. 근데 지자체장이나 이런 거라면 어마어마한 예산과 조직을 갖고 있단 말이야. 아, 이래서 박찬대를 당대표로 밀어서 지방선거부터 더민혁이 자기네 마음대로 입맛대로 지방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지자체장들까지 먹으려고 했구나.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으니까 합당 문제로 정청래를 날려야만 지방선거를 지금이라도 정청래를 흔들어 놔야지 공천에서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 않겠구나. 지금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모든 공천을 경선에 붙인다고 하니까 환장하겠는 거야, 쟤네들이. 더민혁 해봐야 누구 압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최고위원 도전했던 유동철이가 상임 공동대표라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죠. 지네들 상임 공동대표도 처음 알았는데 이 더민혁 애들이 존재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아니고 만약에 박찬대가 대표였다라면 자기네 마음대로 지방선거 조직 벌써부터 다 꾸려갖고 시의원, 구의원은 누구 어디 전부 다 거의 확정이 돼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시장은 누구로 밀어주고 벌써 다 연병들 해놨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어긋난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 상상 속에 더민혁을 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딱 그렇잖아. 지네는 이재명 대통령만 되면 자기네들이 개국공신이라서 우리가 진짜 이번에는 뭐든지 한 자리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갑자기 정청래가 당대표 되는 순간 당원 1인 1표제를 추진하고 당원 주권시대를 선언하니까 지방선거에서부터 그게 현실화돼 가니까 자기네들이 낄 자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청래를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사 당대표 이번에는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를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포기하더라도 정청래한테 이렇게 반발을 하고 정청래의 당내 입지를 흔들어 나와야만 중요한 곳에서 자기네들의 공천 입김이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흔들어 놔야만 정청래 연임을 막아야지
그들의 최종 목표인 2028년 총선에 나갈 수가 있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합당을 하고 1인 1표제를 통과시키고 결국은 연임에 성공을 하게 되면 2028년 총선도 지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지금같이 컷오프 없이 전 지역에 경선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얘네들이 왜 난리칠까요? 이현주는 알아요.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현주는 본인이 선을 세게 넘은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를 날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정청래를 날리면요, 본인이 당대표예요. 무섭죠? 절대 여러분들 정청래 대표 지켜야 됩니다. 정청래 대표를 이런 대외빈이 뭐니 꼬투리를 잡혀갖고 정청래 대표를 흔들어갖고 사퇴를 시키면요, 예전에는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물러나면 원내대표가 당권을 잡았는데 이제 민주당 당원당규가 바뀌면서 당대표가 물러나면 수석 최고위원이 당권을 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현주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2028년도에 본인이 컷오프 안 당하더라도 다른 민주당 예비 후보가 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탄희가 나올지 합당이 돼서 박은정 의원이 거기 떨어지는 순간 이현주는 날아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김민석을 세우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 물어봅시다. 국무총리가요, 대변인인가요? 저는 김민석 총리를 지금 국정에 전념하라고 계속 좀 제가 말하는 게, 국무총리가 당대표랑 국무총리는 다릅니다. 정청래는 왜 뉴스공장 나가냐 이렇게 욕할 수 있지만 정청래는 민주당의 대표죠. 민주당의 대표는 국힘당과 싸우는 거예요. 국회에서 싸우는 거고, 총리는요, 대통령 다음에 2인자예요. 총리가 3% 나가는 것도 이상했죠. 총리가 매불쇼를 왜 나갑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요, 공중파 MBC 같은 데 나가갖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유튜브 3% 나가고 매불쇼 나가고 너무 비열해요. 응? 길을 키워줬던 뉴스공장이나 본인들을 지켜줬던 자기와 맞지 않는다면서 너무 비열해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저런 데 나가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합당 문건에 무슨 발칵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써요. 그러면 당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사무국은 두 손 놓고 있어요? 당대표 제안한 다음에 문건을 만들기 시작해갖고 시간상 언제가 타이밍이 좋아할지 당연히 여러분들 당대표 중심으로 회의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한테 보고도 안 되고 정청래 대표는 알지도 못했고 당연히 조승래 사무총장이 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무슨 밀실 합당입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합당을 하면서 쟤네들이 난리치는 게 뭐냐? 여러분들 만약에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이랑 합당을 했어요.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출신 한 명 주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 12석을 공짜로 얻었는데 선출직도 아니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조국혁신당 출신 한 명 박은정 같은 사람 최고위원 주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왕 합당한 거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모두가 민주당이면 당연히 조국혁신당 12석을 민주당에 녹여갖고 흡수를 했는데 거기서 그 문건에 그렇게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아니 그게 뭐가 나쁜데 당연히
호남 배분하고 어디 배분하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아니 12석을 갖고 와갖고 민주당이 합당을 했는데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2명 중에 조국혁신당을 1명 지명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쁜 건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안 주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현주 의원님이나 강덕구 의원님이나 황명선 의원님 그리고 박홍근 넌 왜 끼어 따까리 넌 왜 끼어 갑자기 박홍근 진짜 너 서울시장 나왔다 그래갖고 갑자기 왜 끼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가만히나 있지. 당신들 그냥 정청래가 싫어서 그냥 정청래가 싫은 게 아니라 니네 마음대로 지방선거 공천 못하고 다음 총선 보장 못하니까 바지 사장 찾는 거 아니야. 근데 정청래는 관리가 안 되잖아. 정청래는 늘 힘들면 당원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힘들 때 누구에게 의지했어요? 제가 진짜 입 바른 소리 좀 할게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수박들이 흔들 때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만 보고 간다 그랬어요? 당원만 보고 간다 그랬죠. 그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지키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이현주나 저 국힘 DNA가 흐르는 이현주가 망발을 하고 당대표를 저렇게 개무시하니까 당원들만 보고 갔으니까 욕을 해요. 당원들만 믿고 하자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이야? 응? 아니 정치인이 당원들 보고 가자는데 이재명 때는 오케이고 정청래가 당원 보고 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정청래는 당원을 보면 안 돼? 이게 무슨 개논리야? 이재명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나 다들 힘든 시기를 거쳤을 때 문재인 대통령 때도 당원들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전부 우리가 더 뭉쳐갖고 문재인 지키자. 이재명 대통령 흔들 때도 우리가 당원들만 보고 가겠습니다. 당원들이 지켰죠. 정청래가 당원들에게 결정할 합당은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고 당원들만 보고 왜 다 똑같은 얘기고 당원들 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정청래가 당원들을 보고 가겠다는 건 무슨 당장 합당 중단하세요. 당원들을 왜 봅니까? 예? 아니 그럼 누구를 봐? 당신을 봐? 맨날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데 당신을 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정치인이 당원들 보고 간다는데 욕먹는 건 처음 봤어요. 응? 아니 웃겨갖고요. 정치인이 당원들 그랬더니 언론들이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정청래 당원들 보고 강행 의지. 그랬더니 국회의원들 의사는 개무시하냐. 아니 나는 나 이런 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치판의 룰이 다 깨져 지금. 초선이 난리지. 이거 초선의 나 말도 잘 짓잖아. 민주당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초선의 난이 벌어지지 않나. 예전에 민주당도 규율이 있었다고. 초선들은 웬만하면 입을 다물고 재선 이상 정도 돼야지 발언 정도 하고 3선 이상 중진 정도 돼야지 어떤 그 중진회의나 이런 데 참여를 하고 초선들은 여기가 소통관이에요? 여기가 본회의장이에요? 이렇게 다니면서 의원들에게 어떤 그 정치 프로세스나 이런 걸 좀 배우면서 이렇게 해야지. 초선들이 난을 일으켜. 처음 봤어요. 정말 억지를 위한 억지예요. 정말 한심해서 그래요.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게 뉴스예요? 뉴스 한번 보세요. 이게 욕먹을 일이에요? 민주당 합당 대외비 문건 혁신당의 최고위원 배당.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당 사무처가 작성을 했고 5월 8일까지 공천을 마친다는 계획. 그럼 계획도 안 짜? 아니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을 조국혁신당에 할당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중진들은 빨리 조속히 지금의 혼란을 좀 종식시켜라.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보지 못했던 광경을 좀 많이 봐요. 자기네 당대표를 깔라고 긴급 기자회견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자기네 당대표를 깔라고 최고위원들이 달려가갖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이런 일은 흔치가 않는 일이에요. 이거는 완전 갈 때까지 간 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국힘당이 민주당 깔 때 긴급 기자회견 하듯이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자들이 소통관에 가고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거, 이거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제가 왜 미친 거라고 하냐면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대통령의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찐명하면서 지네 권력을 위해서는 대통령 말이건 나발이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찐명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이 조금이나마 자기네들이 진짜 친명이고 찐명팔이라고 대통령을 위한다면요, 오히려 지네가 조용히 하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지네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 그러면요, 지네가 이렇게 난리칠 일이 아니에요. 당대표랑 조용조용 얼마든지 얘기하고 토론해갖고 결론을 할 수 있어요. 계속 이 일을 난리를 쳐요. 그럼 뭐예요? 분명히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합당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정리를 했는데도 이 지랄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죠?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입으로는 찐명팔이 하면서 하는 짓은 반명이라고 얘기했죠. 오히려 지금 대통령의 시간일 때 이현주 같은 국힘당 출신 애들이 나가갖고 설치고, 이 자체가 민주당이 뭔가 잘못 가고 있죠.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 이현주가 민주당과 맞나요? 전 예전부터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입당부터. 근데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냥 국힘당 출신들도 들어오는데, 그래 이재명 대통령에겐 도움이 되면 이현주건 언년이건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안 할까 오케이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현주의 하는 행동이 여태까지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볼 때 저게 바람직한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뽑았나요? 정청래 대표도 당원들이 뽑았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당원들을 개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얘기한 게,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정청래 대표를 국힘당에 있다가 기어 들어와 갖고 이현주 같은 애들이 사퇴하라 그러고 흔드는 자체가 민주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뽑은 당대표를 국힘당에서 기어 들어와갔던 정당 쇼핑하다가 결국은 국힘당에도 들어왔던 이현주가 정청래를 비판하는 건 저는 당원으로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합당은요 정청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알 거예요. 합당은 당과 대통령을 위한 거예요. 정청래 대표를 흔드는 것은요, 본인들 권력을 위한 것입니다. 제 말 꼭 어디 가서 좀 많이 퍼뜨려 주세요. 합당은 민주당의 미래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에요. 누가 봐도 그거는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이야 시끄럽지만 지금 합당 안 하면 나중에 더 크게 붙어요. 총선 앞두고 합당 얘기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고, 대선 앞두고 합당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총선, 대선, 지금 지방선거 총선을 그냥 패스를 하게 되면요, 대선 앞두고는요 양당의 지지자들이요, 제가 볼 땐 국힘당 지지자들보다 더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갖고 그때는
정치인들이 합당하고 싶어도 당원들이 합당 반대합니다. 지금이야 대선 승리 이후에 조국 혁신당과 동지라는 생각이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리나 이렇게 합당을 찬성을 하죠. 이번에 합당에 이렇게 민주당 내 소란스럽고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이 불발되면요, 조국 혁신당이 바보입니까? 이번에 전체 후보 다 낼 거예요. 후보 내갖고 결국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한 번 경쟁을 하게 되면 앙금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요, 이제는 합당 안 한다고 조국 혁신당이 난리칠 거예요. 이제는 갱생할. 왜 그러냐면 조국 혁신당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아직도 합당을 하자라고 하면 이거는 조국 혁신당이 반대를 해요. 지금 어설프게 합당 논의하다가 또 조국 혁신당은 조국이 지금 대표의 위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력갱생한다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못하고 지방선거를 경쟁 구도에서 치르고 나오면요, 조국 혁신당은 더 왼쪽에 있는 민주당이라고 표방할 수밖에, 더 센 민주당이라고 표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양쪽 지지자들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은정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 배지를 달고 법사위에서 조지고,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세요. 박은정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박은정 의원은 웬만한 민주당 국회의원 10명 몫을 하더라. 이혜민 의원도 민주당 웬만한 10명의 몫을 하더라. 나머지 조국혁신당의 의원들 마음에 들진 않지만 12명 중에 그 보석 같은 2명만 빼와도 진짜 민주당 저 쓰레기같이 공천권 싸움하는 인간들보다 훨씬 낫더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조국혁신당 12명 중에서 저는 솔직히 2명 빼고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 2명이 민주당 저 공천에 눈먼 초선들보다 낫더라. 안 그래요? 민주당 초선 30명이랑 40명이라고 하는 것들보다 박은정 한 명이 더 믿음직스럽고 더 민주당답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그거 꼭 많이 얘기해 주세요. 합당은 당과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고 정청래 당대표를 흔드는 이현주, 황명선, 강덕구, 그 다음에 더민혁은 본인들을 위해서 권력을 투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를 흔드는 이유는 합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흔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본인들 권력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혼란의 종지부는 합당과 동시에 이현주를 퇴출시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내가 이번 기회로 아닌 사람을 끼안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합당이 되든 안 되든 이현주는 민주당 사람이 아닙니다. 이현주는 지금 벌써부터 이재명 정부 가장 힘이 셀 때 당대표를 흔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 보면요, 와, 나중에 총선 앞두고 무슨 짓을 할지. 또 여러분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 이현주한테 심각한 얘기나 웬만하면 통화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국힘당 넘어가서 다 녹취록 갖고 있다가 깔 인간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것도 일부러 찍힌 거지 연출이지, 그게 여러분들 그거 모르고 거기서 휴대폰 펼쳤겠습니까? 진짜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더민혁과 더민초, 결국은 공천권이라는 거 이제 당원들이 다 알았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 떠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합당이 어때서라고 하지만 합당은 사실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말씀 아시겠죠? 합당은 원래 다 찬성이에요. 합당은 찬성인데 정청래를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합당은 찬성하는데 왜 지금이냐 연병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적어도 저들과 논리 싸움에서 지진 않잖아요.
합당 찬성하냐 반대하냐 대놓고 반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거의 없어요. 합당은 찬성한다. 근데 왜 지금 해야 되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합니다. 그럼 언제 하냐라고 하면 지방선거 끝나고 하자라고 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그건 그냥 변명일 뿐이에요. 합당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합당 반대하면서 정청래를 흔드는 거지만요, 결국은 합당 반대 니콜 그 이면에는 공천 싸움이에요. 이 합당 문제로 정청래를 끌어내리거나 정청래를 흔들어 힘을 빼놔야지 자기네들이 정청래 연임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준호 같은 재선 의원이지만 한준호가 왜 저렇게 난리치냐? 한준호가 지금 경기도지사 더민초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쪽에서는 추미애가 아닌 한준호를 밀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제가 들은 정보예요. 그랬다 보니까 한준호가 어떻게든지 찐명파리를 하면서 경기도지사의 경선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 의원님에게 지고 있으니까 지금 정청래를 흔들어서 이 당대표 합당 문제를 흔들어서 표를 직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는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또 이 더민혁 있죠. 이 민주당의 외곽 조직 더민혁과 이현주, 그 다음에 강덕구, 황명성 이런 자들이 있는데 좀 어설프죠. 제가 뭐가 어설프다고 얘기하자면 당대표랑 싸울 때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이현주, 강덕구, 황명선 굉장히 정치적 타격이 있을 거예요. 세련되지 못했어요. 제가 이번에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놀라운 점을 발견했냐? 생각보다 정청래가 정치를 잘하는구나. 그냥 강성파 정청래 당원들만 보고 가는 정청래 맨날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와, 정청래 생각보다 정치를 잘하는구나. 왜? 쟤네들이 세게 나온다고 같이 맞불을 놓지 않아요. 정청래는 때로는 맞아줍니다. 쟤네들이 무식하게 정청래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당대표를 그럴 때 정청래는 같이 싸우지 않아요. 야, 저게 사선 중진의 짬밥이구나. 여태까지 정청래는 문재인 정부 때 최고위원을 하면서 주승용과 면전에서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정청래가 나중에 징계를 받거든요. 와, 정청래는 많이 성숙돼 있구나. 언년이가 아무리 째려보고 아무리 옆에서 자극을 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자극을 하고 아무리 도발을 해도 당대표가 반응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지금 정청래는 겉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득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는 그런 거예요. 저희끼리는 보면 알아요. 정청래가 말을 못해서 언년이 앞에서 막고 있는 게 아니고 정청래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맞는 거, 겉으로는 맞아 보이지만 득점은 이현주가 하는 게 아니라 정청래가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요즘 정청래 때문에 당이 시끄럽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정청래 때문에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현주나 강덕구나 황명선 이런 사람들이 왜 당대표에게 저렇게 못되게 굴지? 했더니 어느 순간 유튜브를 켰더니 시사타파라는 방송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방송을 봤더니 진실을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누구지? 텔레비에서 잘 못 봤는데 이 내공은 뭐지? 공중파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분석, 나는 앞으로 이 방송만 볼 거야 하면서 구독자가 쭉쭉 늘고 있는 거예요. 당 문제가 헛갈려서 여기저기 유튜브를 찾아봐도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시사타파가 뜨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당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방송이다.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빠져든 거죠. 야, 계속 심각한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잠깐 깔때기 한번 들어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정청래 대표는 야당복도 있지만 반청복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정청래는 참 복이 많아요. 야당복도 있지만 반청복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내가 솔직하게 할 거야. 난 자칭 정치 10단이야. 저는 자칭 여러분들이 봐도 내공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세련되게 내가 만약에 반청이었으면 어떻게 날렸을 것 같아? 내가 반청이었으면 나는 정청래 날릴 수 있었어. 여러분들, 나는 반청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지휘하지 않아. 지금 더민초나 더민혁이 초짜인 게 티가 나고 이현주 같은 애들이 제대로 싸워보지 않은 게 티가 나는 게, 만약에 반청이 정청래의 어떤 연임인과 어떤 1인 1표제 이런 걸 반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밖에서 더민혁이 난리치거나 초선들이 난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중진들을 먼저 포섭을 해갖고 정청래보다 선수가 높거나 민주당에서 나름 세력이 있는 중진들이 정청래를 까게 했어야 돼요. 늘 중진들이나 이상들이 정청래를 들이받을 때, 그때 이제 나중에 정청래 대 중진들 간의 싸움이 되면, 그때 나중에 무게추가 어디로 가냐면 초선들한테 가는 거예요. 초선들이 들고 일어나서 중진들의 편에 들면 정청래는 사면초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이미 지나가서 그래. 이미 저것들이 초선이 먼저 들이받아 버렸더니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까 중진들이 정청래 편을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응? 초선들이 건방지게, 말은 안 하지만 초선들이 건방지게 당대표를 들이받아 버리니까 중진들이나 다선 의원들이 볼 때는 그래도 당대표인데 이건 아니지 하면서 당대표에게 무게감을 실어주고, 그러니까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련되지 못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세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만을 각계의 중진들을 찾아가고 설득을 하면요, 중진들은 자기를 이렇게 초선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찾아다녔다, 그러면 각계 격파를 했다 그러면 민주당의 3선 이상의 중진들이 강하게 정청래 합당 멈추시오라고 했고, 가만히 모르는 척하고 있던 초선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초선들은 나중에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 정청래는 사면초가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한마디로 민주당은 당대표도 없고 중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모든 어떤 그 위계 질서가 싹 무너지고 더민주 정부 격신의 찐명파리들이 오만함이죠. 민주당은 아래 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찐명이고 우리가 개선 장군들이에요. 개국 공신들이니까 우리가 반대하면 너 못해? 그러니까 민주당의 오랜 정치를 한 사람들이 합당이 뭐가 나쁜가요? 지금은 시끄러울 것 같아도 합당은 시간이 지나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둑돌을 두는 거지.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 어떤 초선의원이 찾아와갖고 합당 의원님들 여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막 이게 연병하잖아. 그럼 이게 바둑판이라고 하면 바둑알이 없으니까 내 약으로 할게 이렇게 하다가, 근데 합당이 뭐가 나쁜 건가요?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지. 응? 왜냐면 합당은 진짜 시간이 지나면 다 유리하다는 거는 정치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거든. 그러니까 제 말이 이거 이제 카베진, 제가 이게 위험이 있어갖고 카베진을 항상 달고 살아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세요? 쟤네들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싸움을 좀 아시겠죠?
절대 초선들이 먼저 당대표를 흔들고 나오고 그런 일은 없어요. 국힘당도 항상 보면 어때요? 중진들이 먼저 나서고 나중에 초선들이 지원 사격을 하면 그게 당이 좀 뭔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중진들은 지켜보고 있는데 초선들이 난리를 치니까 중진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얘네들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합당되고 정청래 대표님 연임 시킬 거고 지킬 거예요. 왜 그러냐? 쟤네들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정청래 대표를 흔드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람이 누구죠? 이현주죠. 쟤네들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정청래의 맞상대가 이현주를 선택한 거는 정말 실수인 거예요. 이현주는 흠이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서서 정청래와 맞섰다라고 하면, 그나마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패가 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현주가 나서서 정청래를 들이받으니까 사람들이 반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아무리 정청래가 잘못해도 정청래 내가 본 역사가 있는데, 이현주는 국힘당에서 민주당에다가 악대기를 쓰고 저주를 퍼부을 때 정청래는 민주당에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 지키고 정권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 사람들이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주와 정청래는 비교되지 않는 민주당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최근에 정당에 가입해도 정청래는 찾아보기만 해도 세월호 참사 때 22일간 단식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그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 흔들 때 문재인을 지켰고, 이재명 당대표 흔들 때 이재명을 지킨 사람이에요. 제 말 맞죠?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 못하죠. 그 당시에 호남 동교동계가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고 할 때 그때도 옆에서 가장 문재인 대통령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게 정청래고요. 그 덕에 징계받아서 김종인의 정청래는 안 된다고 봐요. 이번에는 공천을 못 준다고 봐요. 그랬더니 피눈물을 흘리고, 저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탈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사전에는 탈당과 이혼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덕헌주세단을 만든 거예요. 언년이 어땠어요? 찐맨 기득권 세력들이 막 맨발로 막 그 경기도 민주당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해찬 좌파 새끼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던 거야. 응? 좌파들이 판치는 민주당 하면서 밖으로 뛰어나간 거야. 그래갖고 어디 가나 했더니, 앉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를 따라오시면 배지를 배장해드립니다 하고 깜빡 서 국민의당으로 갔지. 안철수 따라가고 뭔가 한 자리 하려고 그랬더니,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는 합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올떨결에 또 바른미래당으로 기어가요. 바른미래당 갖고 악대기를 썼더니, 얘네들은 내가 쓰는 악대기는 악대기도 아니네? 그런 거야. 쟤네들은 그냥 도라이들이거든. 그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바른미래당 있다가 이제 국민의당까지 또 합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뭐 2년 전년 언년이까지 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순간 봤더니 자기가 빨간 마크를 달고 있네. 너무 잘 어울려. 빨간 마크, 나 부산 출신, 아싸, 나 부산시장 도전해야지 해갖고 부산시장 도전하려고 경선을 딱 넣었더니 컷오프를 당했네. 그랬더니 얘는 뭐야, 무조건 자기에게 칼자루를 대거나 컷오프 시키면 어떤 이런 땡 XX 새끼들을 봤나 하면서 바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방송국 정봉주랑 같이 여기저기서 방송국 돌다가 민주당에게 그나마 윤석열을 엄청 까주니까 그나마 언년이가 갑자기 마늘을 많이 먹었나 사람이 됐나 요즘 제정신이 들어왔나 그러면서 그 대선을 앞두고 막 저쪽 애들도 데리고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언년이도 어설프게 쓱 같이 들어왔지. 예. 들어왔다가 국회의원 공천 받아갖고 뭐 그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제 말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합당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합당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방선거 공천권, 그 지방선거 공천권을
어떻게 이게 핵심이에요. 왜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흔드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더민혁이라는 그 더민주혁신회의는요. 국회의원을 준비하는 사람, 시의원을 준비하는 사람, 좀 까면 안 되고 뭐 구의원을 준비하는 사람, 스펙이 좀 약하든가 구청장을 준비하는 다 나눠져 있단 말이야. 모두가 국회의원을 준비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2028년은 국회의원만 준비를 하는 거고 지방선거 때 대거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지방선거 때 대거 집어넣어야지 자금을 확보하거든. 그래서 총선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정청래 대표가 맞고 불쌍하다, 그게 정청래가 포인트를 따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한겨레나 경향,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짜증나죠. 일제히 정청래 비난하고 까죠. 그게 정청래가 여러분들 잃고 있거나 불리하게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정청래가 갑자기 나타난 정치인이 아니에요. 한때 정청래가 컷오프 당했을 때 정청래 탈당을 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율 4%가 움직일 수 있는 한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정청래 2016년이었나요? 맞죠? 2016년 김종인한테 컷오프 당할 때 정청래 컷오프 했다고 민주당 지지율 4%가 날아갔었어요. 오마이건, 제가 늘 한경호 이런 애들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 제일 조심해. 이렇게 스픽스 뭐 이런 애들은 우리랑 안 맞는 애들이에요. 이경희도 거기 스픽스 들어가던 애가 좀 이상해졌더만. 조심해야지.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 다들 알 텐데. 지금 한경호, 뭐 이상한, 뭐 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갑자기 나타나는 것들 다 조심하세요. 정치한다고 까부는 것들 민주당 역사를 압니까? 지네가 뭘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무슨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정청래가 합당을 자기를 위해서 한다라고 아무리 저것들이 정청래의 연임을 위해서 합당을 노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사람들이 야 합당을 노리려 그러면 야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민주당에 들어오면 경쟁자가 들어오는 건데 정청래가 뭐가 좋겠냐 그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결국은 당대표를 지네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지네가 더민혁 출신이 미는 당대표 후보 김민석, 제발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님 이번에 만약에 전당대회 나오면 당신 정치 생명 보장 못해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돕고 총리직 하다가 다음 대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2028년까지 총리직 잘 하시다가 그때 다시 총선 도전하시고 그때 당대표 마지막. 왜 그러냐면 올해 당대표가 2028년 총선 공천하고 끝나잖아요. 저는 김민석 총리께서 진짜 대권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2028년까지 대통령 옆에서 좀 잘 좀 해주시고 2028년도 다음 당대표를 맡으시고 대권에 도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니 이왕이면 도전하시려고 그러면 다음 당대표 도전하시고 대권에 도전하시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 때 만약에 김민석이랑 정청래랑 붙으면요 박찬대랑 붙었을 때보다 더 갈라져요. 왜 제가 이런 일을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 정청래랑 박찬대랑 이번 8월 달에 붙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재명 대통령 1년 넘은 대통령인데 2인자 싸움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청래는 지금은 정청래 앞에다가 대통령 후보라는 말을 안 붙이거든요. 정청래가 연임을 하면 그냥 총선 공천권이나 정청래가 지금 뭐 당권을 잡았다 정도지 정청래가 대권 야망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정청래랑 김민석이랑 붙으면 2년도 안 된 대통령 앞에서 권력 투쟁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쵸? 아니 이제 1년 간 넘은 대통령 앞에서 2인자들이 마치 대권 경쟁하는 것 같이 김민석이가 나오는 자체가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걸 기억하냐면 아무리 지금 정청래를 흔들고 까고 이 하바리들한테 휩쓸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청래가 진짜 잘한 건 법사위원장이에요.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사실 내란을 이끌었거든. 이 내란 심판을 법사위에서 이끌었잖아요,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탄핵됐지만 아직 헌재의 심판이 남아있을 때 법사위에서 내란을 사실 이끌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다 봤거든. 응? 곽규택 태장 아니 태장 국회법 제 151조 위원장이 얘기를 할 때는 위원장은 태장을 임명할 수 있다. 곽규택 태장 졸라 얄밉지. 예. 국힘당은 정청래가 얼마나 얄밉겠어. 민주당 지지자들은 야 정청래다. 태장을 시킨다. 역사적으로 법사위에서 말 안 듣는다고 퇴장을 시키고 말을 못하게 입 막고 아봉 말하지 마세요. 아봉 마이크 꺼. 사실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가 지금 대표에서 저렇게 공격당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국힘당과 싸울 때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호랑이 모습을 보여주고 다 퇴장 당했잖아. 주진우 퇴장, 곽규택 퇴장, 송원석 퇴장 다 퇴장 나가잖아. 거의 뭐야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너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 새끼야. 그러면 걔네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 모습 다 봤잖아. 근데 갑자기 정청래한테 수박 타령을 해요. 갑자기 정청래 수박 타령. 사람들이 내가 정청래 뭐 자기 정치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인정해요. 그런 욕은 정청래가 먹어도 본인이 감내해야죠. 정치이니까. 근데 정청래 수박이라고 하는 거나 누가 그걸 인정하겠냐고. 늘 정청래 정치 역사 20년을 보면 앞에 늘 강성파, 강성 정청래, 저돌적인 정청래 그래갖고 맨날 그 컷오프 당하고 맨날 그러지. 정청래 정치 역사 중에 수박이라고 붙는 건 처음 들었어. 그리고 오늘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왜 더민혁과 더민초를 비판하느냐면요. 얘네들은요 여러분 사실 개혁적인 애들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부터 늘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왜냐면 워낙 대통령이 변방에 있다가 중심으로 들어오는 관계로 사람들을 검증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믿냐면요. 이 사람들은 검증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김현지 부속실장이란가 이런 분들은 일을 잘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때부터 같이 하면서 일을 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더민주 전국혁신을 만들어갖고 이재명 지지급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이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얘네들은 개혁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팔으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국힘당에 가까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 끼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대통령은 여러분들 중도 보수 외연 확장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런 더민초 이런 새끼들이 점점 오면서 정당과 대통령은요 노선이 달라야 돼요. 대통령은 외연 확장 중도 포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니까. 당은 그러면 안 돼요. 정체성을 잃어가면 그 정당은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정당은 수권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 야당과의 끊임없는 국회에서 싸우는 정당이에요.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더민초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어떤 그 모습들이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민주당의 진보 야성이 얘네들 때문에 망가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민주당이 버리면 안 되는 노동정책, 세금정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민주당이 사실 우려스러운 게 뭐냐, 진성준 의원이 얘기하는 어떤 조세정의 이런 것들 사실 예전에 같으면 진성준이 박수 받아야 되는 정책이에요.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진성준 의원이 얘기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들이 민주당에서는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조금이나마 세금 정책이나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정책들을 얘기하면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비판을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걱정이 돼요. 예전에 그래도 민주당의 소신 발언이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발언들이 박수를 받았어. 어느 순간부터 이 찐명파리들이 민주당에 들어오고 나서는 민주당이 국힘당과 별 다름없는 정당 정책을 내야만 조금이나마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는 발언을 하면 두드러 맞아요. 아니 저는 진짜 걱정돼요. 정당은요 대통령은 외연 확장을 하는 거고요, 정당은 그 정당의 정신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집단이에요. 정당은 그 정당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대통령이 외연 확장, 민주당이 외연 확장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당원 결집, 진보가 우수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정당은 입법으로 굉장히 국민들과 어떤 그 민생 법안 이런 것들을 개혁적인 법안들을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혁 속에 대통령은 중간에서 민생과 경제를 합치면서 중간 조정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무조건 찐명파리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외연 확장한다 그러면 그냥 다 따라가요. 때로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명이 아니에요. 당이 할 일이 있고 청와대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대통령을 반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개혁 입법법안 잘한 거예요. 대통령은 검사들을 조금 아우르면서 그래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안수사권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의 의견이에요.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당은 안 된다. 우리가 입법부로서 보안 수사권 주면 안 된다. 그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미가 없다. 보안 수사 요구권은 줄 수 있다. 이건 당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미 당이 숙고하고 거기 청와대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당의 입장을 목소리로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뜻과는 안 맞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게 개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대통령의 뜻과 엇박자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대통령은 우양우해야 돼요. 여러분들 불만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우양우해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재명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밀 거예요. 민주당은 우양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국힘당이 돼버려요. 하명 정치같이 보이는 거예요. 윤석열이 시켜서 국힘당이 움직이듯이 그런 정당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대통령은 우양우, 외연 확장, 지지율 확보. 민주당은 개혁 입법에 소홀하지 않고 민생 경제 챙기고 국힘당과의 전쟁, 국회를 싸우는 곳이에요. 늘 전쟁통이에요. 밀리지 않으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해훈을 대통령이 영입을 했어요. 대통령이 영입을 했으니까 오케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비판할 사람들은 마구 비판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민주정당이야. 그게 진보고. 그렇죠? 대통령의 생각은 이해해. 충분히 이해해.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해원을 비판해야 되는 거야. 국힘당이랑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지. 국힘당은 오빠 저 언니 잘할 것 같아. 어떤 언니? 금두꺼비 갖고 왔더라고. 그럼 저 언니를 어디다가 야, 이 등신 새끼야, 그냥 무슨 역사 이런 데다가 하나 안 치면 되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깜도 안 되는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무조건 대통령 뜻이라 그래갖고 오케이 해주면 안 돼. 제가 왜 이게 얘기를 하냐. 이 더민혁 새끼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 뭐든지 하면서 사람들, 당원들을 뭐라고 혼란시키는 줄 아세요?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을 파리하는 참칭하는 새끼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네들 더 놔뒀다가는 지네가 하는 게 명분이 없으면 대통령의 뜻이라고 들이받는 새끼들이에요. 당원들을 속이는 거예요. 무조건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서 참칭하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우리 민주진보에서 두 분 청와대 출입기자 뭐 취재하신다는데 왜 나보다도 몰라요? 어디다가 취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뇌피셜로 청와대 취재를 하시나요? 어디다가 청와대 담벼락에 대고 취재하시나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적어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확히 청와대 출입은 안 하지만 청와대에 있는 분들에게 취재를 해보면 전혀 다르던데요. 대통령의 뜻이던데요. 합당은 다음 주면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왜 정청래 당대표가 두드러 맞으면서도 웃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정청래가 바볼까요? 정청래가 왜 버틸까요? 여러분들 왜 정청래가 버틸까요? 정청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일 때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짓을 하겠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정청래 대표가 지금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인데 여기에 반기를 든다고요? 그게 말이에요? 정청래가 바보입니까? 정청래가 대통령이 거부하는 일을 하는 사람 같아요? 왜 그렇게 왜곡되게 취재했다라고 하면서 청와대 출입 그런 걸 팔고 있죠? 두 분은 알고나 취재하세요. 난 청와대 밖에 있어도 더 많은 것들을 듣는데 작년부터 대통령은 다 이런 것들을 제가 취재해 보니까 참모들이랑 이미 다 얘기가 됐다라고 하던데요. 제 말 반박해 보세요. 청와대 출입기자분들. 합당은 지난 연말부터 다 준비가 돼 있던 청와대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제 말에 반박 좀 해보시죠. 개 풀 뜯어먹는 뇌피셜로 무슨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민주당 당대표가 미워갖고 그렇게 좀 진짜로 팩트에 임박한 방송하면 안 되나요? 그냥 방송을 봐도 두 분 방송이 그냥 정청래 미워갖고 죽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방송이더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정청래 미워갖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지 그 어떤 팩트도 없고 어디서 들었다더라 하더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해 줄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박찬대 원내대표단 그 당시에 이때 원내대표단이 누구였냐면 이때 고생 많이 했어요. 박찬대 의원님. 박찬대, 박성준, 김용민, 노정면, 윤종균 이때 여러분들 만찬한다 그랬죠. 왜 만찬하는지도 설명해 줬나요? 제가 왜 이 시기에 불렀더니 또 지네끼리 뭐라 그래? 대통령이 박찬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시기에 불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랑 100일 이상 전화 통화 일절 없었대요. 좀 이런 얘기하면 내가 좀 오바일 수도 있지만 말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취임하시고 나서 일체 전화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 찐명파리들한테. 입이 이만큼 나왔대요.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더니 비서실장은 강훈식 시키고 정무수석은 우상호 시키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누가 들어가나 기다리고 있는 더민주혁신회의 더민초 요런 인간들 우상호 나가니까 홍익표를 부르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연병들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게 삐졌다는 얘기들을 듣고 불렀다고 합니다. 박찬대.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참 정치 잘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지금 민감한 시기에 혼란을 올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서 합당 문제나 1인 1표제 문제나 이런 문제를 어떤 언급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 나불거리기 좋아하는 애들이 지금 만찬하고 나서 나가자마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소문 낼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합당에 관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거나 1인 1표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내거나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요거 밖으로 나가자마자 다 퍼지잖아. 제가 취재해보니까요. 밥만 먹었대요. 그냥 그때 계엄 때 그때 죽을 뻔했는데 옛날 얘기하다가 그냥 보냈대요. 그 어떤 정치적인 민감한 얘기 안 했답니다. 대통령이 아직 안 꺼냈대요. 정치 고단수죠. 이 민감한 시기에 현안을 얘기하면 쟤네들 거의 나팔수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하면 그냥 나팔이잖아. 나가자마자 동네방네 이장님이잖아. 우리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이슈유. 내가 방금 대통령을 만나고 왔시유. 대통령이 합당 반대해유. 이렇게 만약에 그럼 말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지. 응? 절대 현안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밥 먹어라.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합당 뭐 검찰개혁 이런 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옛날 얘기했다. 옛날 그때 당대표 시절에 그냥 덕담만 주고받았다가 끝냈대요. 그러면서 뭐 시계 몇 개 주워줬겠죠. 시계나 좀 가져라. 옛다 시계. 이렇게 했겠죠. 저는 이번 문제요.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정청래가 당에서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시끄러워질 일인가요? 그냥 당내에서 합당 의총에서 조국혁신당과 당대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면요. 저런 이현주나 황명선이나 강특구 같이 특정 집단의 사주를 받아갖고 이렇게 싸워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펼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의총에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합당 제안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총에서 격렬하게 토론하고 그러면 토론이 뭐 격렬해지니까 그러면 선수별로 토론을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당원들에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왜 이현주 스타일이에요. 이현주 스타일.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이 난리치고 이런 거 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 걷잡을 수 없었어요. 황명선, 강득구, 이현주, 거기에 가장 야비한 한준호. 진짜 저는 왜 야비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지 경기도지사를 저 더민혁과 쟤네들이 이제 딱 추미애가 아닌 찐명팔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현주로 안 되니까 한준호에게 어떤 그런 얘기를 했겠죠. 저는요, 한준호는 밖에서 정청래를 비판할 게 아니라 네가 사퇴 안 했으면 안에서 비판할 수 있었잖아. 니들은 무슨 염치로, 니들이 한준호, 김병주, 전현희가 사퇴함으로써 저런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 지금 최고위원이 되고 수석 최고위원이 되고 이현주가 수석 최고위원, 이런 일을 만든 게 전 최고위원들이에요. 당신들 개인 권력욕 때문에 당신들 경기도지사 도전하고 서울시장 도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최고위원 투표 다시 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당이 합당이니 뭐니 그러면 그 직 던지지 말고 최고위원회에서 싸우든가, 지들 욕심은 욕심대로 채리면서 당원들에게 물어보고 사퇴라도 했던가. 이제 와서 전당원 투표로 한다고 하니까 당대표를 흔들고. 양심이 있어야죠. 진짜 권력 앞에서는 추함은 추함대로 다 보여주는 이런 판때기를 보니까 너무 한심해서 그래요. 너무 한심해요. 근데 천만다행인 게 우리가 얘네들이 난리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모두가 친명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 지냈을 거예요. 김민석의 실체를 알아냈다는 거. 왜 느닷없이 서울시장, 참 그 서울시장 나가면 오세훈을 꺾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가장 경쟁력이 높은 김민석이가 오세훈을 꺾어주면 우리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로. 근데 서울시장은 아예 넣지도 않아서 버럭하고, 결국 왜 서울시장이 낮은 자리도 아닌데 왜 저럴까 했더니 결국은 김민석은 벌써부터 대권에 욕심이 나갖고 이번 정청래와의 8월 달에 있을 어떤 당권 경쟁에 뛰어들어서 더민혁은 대권 후보가 없고 김민석이는 개파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었던 개파를 자기가 흡수를 해서, 더민혁은 대통령을 만들어 놨더니 자기네들이 마음과 같이 챙겨주지 않으니까 김민석을 바지를 세워갖고 당권을 잡은 다음에 총선 공천권을 자기네들이 나눠먹게 하는, 이게 눈에 다 보여요. 미리 안 게 천만다행이라는 거예요. 전 솔직히 우리 김민석 민석이 형한테는 죄송하지만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김민석 총리님 18년 동안 야인으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제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민주 혁신회의와 이현주 그리고 황명성, 강득구 못난이 삼형제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정치는 손해볼 때, 국민이 볼 때 정치는 본인들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사심없이 본인의 이익이 아닌 당을 위해서 하는 일은 빚은 나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사람들이 다 기억해요. 지금 누가 봐도 이현주나 더민혁은 본인들의 권력 투쟁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엔 보이거든요. 너무 빨리 보였죠, 제 눈엔. 지난 전당대회부터 얘기했잖아요. 1년 전에 더민혁을 경고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8월달 전당대회 때 깜짝 놀라는 현상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느닷없이 더민혁이라는 것, 그 당시에 원외 협의회인가 그런 것들이 설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갖고 대통령이 6월달에 됐는데 얘네들이 뭐 하는 거지? 작년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제가 2달 만에 더민혁 전당대회 때 경고를 했잖아. 쟤네 나중에 사고 친다. 그 사고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사고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하여튼
정청래 대표 물러나라 합당 문제를 이렇게 시끄럽게 키운 책임을 꼭 물읍시다. 지금 여러분들 더민혁이 합당 중단하라고 서명을 받고 있대요. 그 거대한 맨날 그 앞에 민주당 최대 개파라고 떠들으시는데 저희는 그냥 소소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모임입니다.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에 우리 뭐 하고 있냐면요. 여기 여러분들 아직 서명 혹시나 안 하신 분들, 우리는 순수한 당원들이 더민주혁신회의 해체 서명운동, 당원 주권 훼손과 개파 정치 청산을 위해 더민주혁신회의 해산을 요구한다. 현재 아까 9,668명이었는데 여러분들 요거만 클릭하면 화면이 여기로 넘어가요. 요거 여러분들만 하지 마시고 우리 쟤네들 2만 몇천 명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쟤네들보다 인원에선 뭐 이길 수 없더라도 저희도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누르면요 여기 여러분들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개파 정치고 결국은 공천권 싸움이다. 해당 행위고 간단합니다. 당원이시면 당원 아니신 분들도 투표할 수 있어요. 당원이면 당원, 아니면 아니고 이름 적어주시고 사는 곳,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추가로 전하고 싶은 의견 여러분들 적고 그냥 제출 누르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이나 이렇게 해갖고 꼭 참여를 해갖고 현재 몇 명 했냐면요 10,000명 넘었나 한번 볼게요. 우리 이틀밖에 안 됐어. 9,898 로렌님 9,898 예, 곧 10,000명 돌파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해요. 당원들이 나섰다. 당원들이 뿔났다. 우리가 여러분들 민주당들 흔들릴 때 당원들이 중심을 잡았었죠. 우리가 또 중심을 잡아줍시다. 네, 여러분들 지금 더민혁 그리고 이 찐명파리들 얘네들은 그리고 지금 하바리들 있죠. 갑자기 나는 이재명만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이 인간들이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악마화를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악마화를 시켜요. 말도 안 되는 모두가 속아놓고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켜갖고 뭐 이렇게 되고 뭐 못했다. 일부는 인정하지만 그렇다 해갖고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을 악마화시켜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악마화시키면서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친문이 모두가 수박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바로 잡고 싶어요. 친문이 모두가 수박이 아닌데 어느 순간 친문이 모두가 수박이 돼버렸어요. 그쵸? 정청래도 친문이었어요. 진성준도 친문이었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보다 정치를 먼저 시작했던 사람들은 다 친문 친노였어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개파가 생긴 지 이제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부터 정치를 하셨던 분들은 DJ계, 친노계, 친문계 당연히 있는 겁니다. 모두가 친문이 수박이 아니에요. 이낙연이나 이런 작자들이 정말 다시는 정치권에 발 못 치게 할 인간들이 있는 반면에 자연스럽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추미애도 친문이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했죠. 친문 중에도 개혁 세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 맞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을 악마화시키면 어떻게 되죠? 오랫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문재인을 악마화시키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수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느닷없이 정청래를 수박몰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친명계라고 나타난 것은 사실 2022년 대선 직전에 모였던 그 조직이니까 이제 친명계 정치인들이 모여갖고 2, 3년 된 거예요. 그럼 그 전부터 재선 3선 했던 사람들은 전부 친문들이었던 거예요. 한주로도 친문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친명이 된 거예요.
정청래도 친문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친명이 된 거예요. 근데 쟤네들은 모든 문재인을 악마화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을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네들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기존에 남아있던 친노 친문 세력들을 모두 정치권에서 밀어내고 자기네들의 모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컬럼에서 그렇게 썼죠. 기억의 단절. 자기네들이 진짜 노리는 것은 문재인을 지우고 싶고 김대중과 노무현을 잊게 하고 싶고 오로지 자기네가 그 당시에는 정치에 관심도 없던 인간들이 노무현 대통령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때 정치에 관심도 없던 인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줄 서갖고 검증도 받지 않는 인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친명입니다. 열심히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치 시작해갖고 열심히 하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이 중에서는 검증받지 않은 인간들이 대다수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당대표 시절에 지금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는 친노 친문 계열이 민주당의 주류였어요. 친명이라는 조직은 소수였죠. 지금 어떻게 됐죠? 2024년 공천 이후에 우리가 주류의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모두가 친명이고 이제는 반명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가운데 느닷없이 친청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놈들이. 언론과 이놈들이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지네들보다 먼저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을 모두 반명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네가 어떻게 되죠? 그 나머지 이제 빈자리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초선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인 거예요 지금. 추미애 자리를 노리고 정청래 지역구를 노리고 어느 지역구를 노리고 다 속관하게 해갖고 지네가 찐명이라고 하면서 거기 지네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발생이에요.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때 정치했던 분들,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 시작했던 분들, 문재인 대통령 때 정치 시작했던 분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고 민주당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 그 민주당의 역사를 모조리 지우고 최근에 정치 시작했던 인간들이 우리의 세상이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당이 위기에 처하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당이 위기에 처하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역사를 흔들어버리고 과거를 지워버리면요. 오로지 우리가 문재인을 만드는데 개국공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니들 전부 쓸어내는 이런 일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청래 수박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딴 데 가서 민주당 왜 합당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본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속지 마세요. 합당 찬반이 핵심이 아닙니다. 합당 찬반을 시비를 걸어서 정청래를 무너뜨려서 다음 8월 전당대회를 그리고 이번 공천권에 정청래가 모든 걸 경선으로 했다라는 걸 자기네들의 개파에 입김을 실어넣기 위해서 싸움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공천과 다음 전당대회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합당 조용히 처리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합당 의총에서 상의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그냥 전당원 투표에 붙이면 될 거를 일부러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대통령이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찐명파리하고 더민주 친명 최대의 조직이라는 새끼들이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정청래가 시끄럽게 한 건가요? 정청래가 마치 대통령 5천 코스피 올라갈 때 합당 제안을 해서 대통령이 묻혔다 천만의 말씀. 합당 제안은 그냥 민주당이 대표가 합당 제안했나 보다 조용히 하고 넘어갈 일을 난리 브루스를 친 이현주나 최고위원들 걔네들이 일을 키운 거죠. 지금 누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발목을 누가 잡아요? 찐명파리 하는 것들이에요. 찐명파리 하는 것들이에요. 응?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기자회견 따로 하고 연병 떨 일입니까? 정청래가 무슨 누가 보면 큰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정청래가 바보입니까? 정청래가 뭐하러 지금 반명짓을 해요? 응? 제가 괘씸한 게 그거예요. 합당은 정청래 독단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말 못하는 거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때다 싶어갖고 반명짓거리를 하는 거야. 대통령 의중과 정면으로 받아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 맞죠? 잘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내가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당무 개입이 돼갖고 공수처 수사를 받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아요. 대통령은 그 어떤 합당에 관해서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무수석들이 오래된 대통령의 뜻이었다. 그 정도만 알아들어야 되죠. 알아들으라고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은 척하면서 청와대에게 확인해봤다라고 한다. 미친 거죠. 친명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죽이려고 청와대에 알아봤더니 청와대에서 그런 일 없다라고 하대. 그러면 청와대에서 친명 정치인이라고 그랬고 이번에 합당 청와대에서 시켰습니까? 예,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래요? 나쁜 놈들이죠. 응? 알면서도 정청래가 억울하고 당해도 이거 대통령 뜻이다라고 말 못할 거 뻔히 아니까 하는 거죠. 왜 정청래는 그런 기분 좋게 두드러 맞아줄까요? 정청래가 맞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유일하게 누구죠?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두드러 맞는 거예요. 예전에 정청래 같으면 세게 나갑니다. 근데 정청래 왜 일부러 토론회하고 계속 사과하고 왜 머리를 숙일까요? 지금 정청래 두드러 맞는 심정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정청래는 지금 의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맞죠? 저 오히려 찐명파리 하는 것들이 반명짓하고 대통령 위기로 몰아쓰고 대통령 안중에도 없어요. 부동산과의 전쟁을 하는데 부동산 지원 사격 할 줄 얘기 안 하고 지금 강남 부동산 슬슬 잡혀가는데 오로지 최고위원 회의에서 무조건 아침마다 정청래 까는데 혈안을 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반명짓 하는 겁니까? 응?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과 싸우고 미국의 관세 압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당대표 까느라고 혈안돼 있고 무슨 긴급하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당이 정청래 공격하는 것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응? 정청래는 왜 기분 좋게 웃으면서 두드러 맞을까요? 속으로. 대통령의 많이 본인의 지금 마음을 아니까. 응? 그거예요. 1인 1표제가 되고 경선 투표권이 있다 보니까 찐명파리들이 20대 1이면 대의원만 꼬셔갖고 경선을 지네가 지역에서 해볼 만한데 1인 1표까지 돼버렸더니 이제 찐명파리들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지네가 살아남을 확률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더욱더 왜 1인 1표제를 찐명파리 더민혁이 반대를 했냐. 지방 곳곳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지금 벌써부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하면서 무슨 아카데미 이렇게 하면서 그 명함 파고 다니는 새끼들이 보이더라고요. 드디어 명함 파갖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어디 지부 그래갖고 명함 파던 새끼들이 만약에 지금 1인 1표제가 안 됐다라고 하면 시의원, 구의원이나 정치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민혁과 손을 잡고 그쪽에 우호적으로 하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아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더민혁이 그 지역에 대의원들을 확보하고 있고 지네들이 대의원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네들이 앞에 줄 서면 시의원, 구의원 정도의 당락 정도는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1인 1표제가 됨으로써 굳이 시의원, 구의원이나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파청산이에요. 이제는 당원들이 뭘 요구하냐, 뭘 요구하고 뭘 필요로 하냐, 그거에 맞춰 당원에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인 1표제가 갖는 순기능이에요. 개파청산, 줄 서지 않는 정치, 누구나 공정하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응? 그 다음 요거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지금 정부에서 조만간 북한에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요, 지금 미리 뉴스 앞으로 나올 뉴스를 좀 국제 뉴스 알려드릴게요. 이 우리나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과의 좋은 소식이 조만간 들릴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트럼프가 4월달에 북한 방중을 합니다. 트럼프가 4월달에 방중을 하는데 이 중국과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북한과의 어떤 김정은 트럼프가 다시 그 회담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북미 회담이 성사됐다 또는 북미 회담은 판문점에서 한다 이런 소식들이 조만간 들려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여러분들 갑자기요 느닷없이 17개 대북인도 지원 사업에 여태까지 북한을 제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인도적 사업을 갑자기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북한이 핵 개발한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고립됐잖아요. 근데 대북 제재위원회가 느닷없이 인도적 지원 사업 17개를 해제를 해줘요. 왜 그럴까요?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는 거예요. 북미 정상회담 하려고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북한의 제재를 17개나 해제해 준 순간 국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연스럽게 북한에다가 인도적 물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김정은이가 환영할 만한 일이잖아. 그래서 그럼 왜 그 이유 없이 트럼프가 여러분들 장사꾼이 북한의 제재를 왜 해줘요? 중국 강 기념에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내려고 이런 일이 있다. 하여튼 북미 대화가 조만간 진짜로 현실적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4월달.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미 대화까지 개선이 되면요 주가는 6,000포인트가 넘어가요. 주가는 6,000포인트가 넘어가고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가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요거만 얘기하고 마지막 이거 내가 어제 얘기하려 안 하는 거. 네, 종교 얘기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통일교 신천지 엄단하라고 얘기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일교 문제를 엄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종교가 자꾸 정치에 끼어드는 줄 아세요? 종교가 왜 자꾸 정치에 끼어들까요? 종교가 왜 자꾸 정치에 끼어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종교가 자꾸 정치에 끼어들까? 질문. 왜 종교가 끊임없이 정치에 끼어들까? 돈, 자리, 이권 사업, 뭐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종교가 정치에 끼어드는 거는요 본인들이 권력을 찾으려는 시도예요. 아니 본인들이 권력을 찾으려는 시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세 민주주의 국가가 확립하기 전에는요 전부 종교가 국가의 권력의 최정점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이란이에요. 이란은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헌법이 생기고 대부분 채택한 게 뭐냐면 종교 분리였어요.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종교 분리를 했냐면요. 결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 밑에 있었잖아요. 늘. 그쵸? 늘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 밑에 있었는데 이제 민주 국가가 되면서 종교를 분리시켜야만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을 밀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아무리 정치를 해도 이게 다 신의 뜻이다라고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게 됐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는 과거에 누렸던 절대적 권능을 회복하려고 끊임없이 자기네 자리를 지금 국가라는 정부가 원래 신의 영역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권력을 지금 행정부, 대통령 이런 자리가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종교가 정치 권력을 지배했던 시대였는데 끊임없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정치 권력 위에 쓰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네가 정치 권력 위에 있었으니까 지네 권력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렇게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종교가 신적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뭐든지 신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말이었잖아. 근데 어느 순간 민주주의 국가가 형성되면서 법에 의한 지배가 되는 거지. 이제는 신과 그 신의 그 사도라고 하는 그 뭐 주술사가 있었고 옛날에 진짜 그래갖고 저런 국힘당이나 이런 새끼들이 권력을 잡으면 뭐 신천지 개천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붙는 이유가 그 통일교 이름 붙는 게 거기는 아무래도 그 정치 권력과 그 종교 권력이 합쳐져서 진의 권력을 유지해야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뭐 건진법사, 빤스 목사 뭐 이런 애들이 다 붙는 거예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민주당보다는 국힘당에다가 종교의 권력을 회복하고 신적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종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주적 정치 권력이 종교에 도전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근대 사회가 되면서 종교의 어떤 신적 영역의 권력을 밀어내고 현대적 헌법 법치 국가가 됐죠. 이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 끝에 신의 영적 권력인 종교를 밀어냈잖아요. 권력에서. 이제는 이것들이 헌법에 규정된 정치 권력을 끊임없이 종교 권력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신적 권력을 이용해서 신도들을 대거로 모은 다음에 정치 권력에게 달콤한 유혹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들으면 너에게 권력을 주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를 당대표를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가 너를 대통령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해서 과거에는 직접 어떤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그 나라를 통치는 못하더라도 그 종교에서 민 놈을 대통령을 만드는 거죠. 대리청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그 이명박이 그 장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네가 직접 무슨 목사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얘네들이 대리 어떤 한 명을 자기 종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종교에 이로운 사람들을 대통령 후보로 밀어갖고 만드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는 종교라는 것들이 정치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게 뿌리를 뽑는 거예요. 네,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